네, 북한이 지난 8월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후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별다른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 싱크탱크에서 전술핵 무기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월 24일이었습니다. 북한이 2차 발사 실패를 한 직후에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11월이 됐죠. 10월의 마지막 날까지도 발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한미 당국도 예의주시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 또 확인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발사한 후에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1차 발사, 5월 달에 발사했을 때는 사실 2단에서 작동이 불능이 되면서 추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미 군 당국이 수거를 해서 천리마 1호, 그다음에 만리경 1호, 그러니까 발사체와 정찰위성 자체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2차 발사 시에 북한 당국은 이제 1, 2, 3단 발사체, 다시 말하면 엔진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비상 폭발 장치의 오작동, 오류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보완을 해서 예. 10월이면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용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1, 2차 발사 때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이 관련 기구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예. 통보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 발사했던 동창리 발사장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비상폭발 장치의 오류를 넘어선 그 이상의 오류일 가능성. 2달 만에 사실 이 오류를 극복을 해서 완성된, 다시 말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추정해 본다면 그 이후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9월 달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지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과 뭔가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잡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오류였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이제 북러 정상회담 때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고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만약에 기술 이전을 북한이 받게 된다면 근시일 내에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기술 완성에 좀 집중을 하면서 발사 성공을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인정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또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 하면 발사체가 있고요. 이제 탄두 부분에 들어갈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일부 궤도에 진입을 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것을 한미 당국이 수거를 해서 봤는데 이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게 아마 이제 북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완성하고 싶은데 예. 사실 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요청을 했고 실제 거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는다면 사실 위성 발사체 또 위성 자체의 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몇 달 안에, 2달 안에 그걸 뚝딱 기술 지원을 받아서 완성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도 좀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 내에 뭐 그냥 발사를 시도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완성된
다시 말하면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아마 한두 달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군은 북한이 11월 중으로 발사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지금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론되고 있는 날짜가 한미 안보협의 회의 그리고 또 하나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등이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한미 시간표를 겨냥해서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인공위성도 한미 또 국제사회에서는 뭐 위성으로 가장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도발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계기, 특히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연례안보회의 SCM이라고 그러죠. 예. 연례안보회의가 11월 중에 예정이 돼 있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금년이 이제 정전 7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전쟁을 억제하고 정전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엔사, 그래서 유엔사의 전력을 파견하고 있는 각 나라의 국방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이제 여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유엔사는 미군의 모자를 쓴 그런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 차원에서 무언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발이 정말 인공위성 3차 발사 형태로 도발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 말고도 북한은 뭐 얼마든지 탄도미사일이 많이 있으니까 예. 단거리, 중거리 또 ICBM 뭐 아니면 바다에서 발사하는 SLBM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시기에 인공위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도 그런 도발을 통해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에 반발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기 개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좀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공언을 했습니다. 이 5개년 계획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정찰 위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작년 초에 보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 외에도 북한이 다탄두 ICBM 그리고 고체 연료 기반으로 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게 화성 18이죠. 이미 북한이 발사를 했단 말이죠.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그동안 많이 발사했지만 사실 이 발사된 미사일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찰 위성이거든요. 예. 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완성을 하겠다. 아니 마음이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2번이나 방문을 했고 이제 금년 들어서 4월 이내에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4월을 넘기고 5월에 1차 발사했는데 실패하면서 망신을 당했거든요. 예. 부지런히 해서 8월 달에 또 쐈지만 또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 김정은이 얘기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기를 당기면서 발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제 김정은이 사실 본인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 내부 결속, 정권의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별게 없어요. 경제는 뭐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 국정원 발표에도 의하면 하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배를 타고 넘어온 일가족도 배가 고파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는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 민생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으려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사적 업적. 그렇다면 5대 과제를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 그 업적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정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재발사를 빠른 시간 내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4.25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우리 독자 정찰 위성을 이달 말에 이제 미국에서 발사를 할 계획이어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쏘기 위해서 좀 서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나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군도 그동안 독자적인 정찰 위성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은 주로 미국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독자 위성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어렵게 추진해온 그 4.25 사업에 의해서 첫 번째 위성 발사가 이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군사적 우위, 특히 정찰 역량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국이 먼저 발사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빨리 발사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쐈고 8월 달에 쐈는데 실패했고 그것도 더 땡겨서 우리가 11월에 예정돼 있으니까 10월에 쏘자라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아마도 한국의 정찰 위성이 먼저 발사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미국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 장소로 지목한 북한의 나진항에서 선박 입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흘 단위로 입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게 군사 장비 그리고 탄약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의혹보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무기 거래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그 증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북한제 탄약을 수거해서 공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3일이죠. 미국 당국이 미국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0톤 분량의 컨테이너가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실려갔고 러시아 탄약고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공한 탄약으로 상당 기간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숨통을 트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러시아하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부지런히 만나고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러시아의 긴급한 필요, 그 필요를 북한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필요도 러시아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밀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밀착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월 한국과 미국,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 강화를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미국의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전술핵 100개, 미국의 전술핵 100개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을 해서 언제든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싱크탱크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만 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안보,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싱크탱크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이거든요. 예. 물론 지난 4월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한미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관련,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 정보 단계부터 기획, 연습, 실행 단계까지 모든 것을 한미가 협의해서 이행한다라고 합의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합의한 것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들, 전략 자산들의 상시적 이 배치, 이런 부분들을 합의했고 이게 잘 이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충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특히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그걸 헌법에 명시하면서 예. 또 서울도 핵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디보다도 핵 사용 가능성이 높고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치도 굉장히 발전된 조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의 일부를 지정을 해서 그걸 한반도 사용 용도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제 일정 지역에 주한미군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예. 관련된 저장 시설을 개보수하고 관련된 미국의 이 투발 전략핵 잠수함이라든지 이것을 운영을 확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데 물론 전제가 딸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 비핵화에 호응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조건부 전술 핵 배치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